그래서 진보 보수 수구를 나눌 때는 다양한 잣대를 가지고 나눌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헌법 1조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가장 이 오늘날의 현실들과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좀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관성도 있고. 누구든지 네. 자기가 진보라 하든 네. 보수라 하든 네. 누구든지 부정하지 않는, 부정할 수 없는 네. 지난 100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꼬챙이가 있었으니 그렇죠. 그게 바로 민주공화국. 예, 헌법 1조. 1조. 1항. 예, 마치 여의봉처럼 네. 예, 쫙 그냥 100년을 갖다가 뚫고 지나온 네.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헌법 1조를 지키자 하는 것 자체는 보수의 가치다. 100년 되었으니까. 그 문제 진보는 무엇이냐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끊어진 건데. 네, 네. 진보는 헌법 1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헌법 1조가 너무 정치적 자유, 정치적 민주주의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뭐냐면 한계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그런 부분이 또 요즘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네네. 진보는 뭐냐면 고쳐야 되겠다. 한데 정치적 민주주의 외에도 경제적 민주주의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의식주나 교육이나 의료 보건 자체가 보장이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주인이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새롭게 보장되도록 보강되고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부분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개선이니까. 네. 이게 온건 진보예요. 변하니까. 그때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복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 온건 진보의 입장에서는 복지 의식주라든지 네. 이런 의료 보건 교육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가 돼야 되고 국민의 권리가 돼야 된다. 왜? 사람이 먼저니까. 사람이 근본이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네. 이렇게 나온 게 바로 온건 진보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국가가 무슨 돈이 있냐? 돈도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나올 때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미 온건 진보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실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는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윤리고 삶의 방식이잖아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OECD 공동체인데 네. 세 군데서 저는 그 가능하다 봐요. 혁명 없이도. 네. 첫 번째로 한국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부자들. 이 부자들은 딴 데서 돈 번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건 속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사람들 재산을 뺐자는 건 아니에요. 몰사자가 아니지만 네. 저도 기회의 땅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 세금도 굉장히 약하게 많이 때렸었고 과거에. 이젠 당신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부가 편중돼 있다. 우리 빈익빈 부익부는 다 상식 아닙니까? 네. 1%의 세계, 10%의 세계 얘기하잖아요. 네네. 공동체가 무너지게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소득 불균형이니까. 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좀 국가에 내서 그걸 다시 재분배하자.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소득세 개정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아, 네.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들 거 돈 뜯어내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내도 먹고 훨씬 잘 살아요. 이게 하나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사실 주택 보급률이 네.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론대로 하자면 한 가족당 한 집은 다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인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40에서 50%밖에 안 될 거예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네. 그 뭐냐 누군가가 집을 더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의 공동체가 상당수 집 없이 사는 게 홈리스처럼. 네. 그 주인이 아니잖아요. 의식주 할 때 주조차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포 세대가 나오고 7포 세대가 나온단 말입니다. 집 포기, 결혼 포기, 뭐 직장 포기 이런 식으로. 그럼 나라 무너지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그렇죠. 그래 만약 집 가진 사람들한테 집을 뺏을 수는 없다면 집을 많이 가짐으로써 누군가가 그 집을 못 가지게 되고 집까지 올라버렸잖아요. 그게 많은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그게 따른 이익 환수라는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논쟁이 바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뭐 근자에 나온 뉴스 중에 초과이익 환수, 초과이익을 그렇죠. 환수한다든가 이런. 네, 이것은 민주 공동체 내에서는 혁명적인 게 아니에요. 집을 확 뺏어가야 재산 몰수하면 혁명이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논쟁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따지면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네. 세 번째는 재벌이에요. 잘 알다시피 우리가 MB 정권 때 이런 말했어요. MB가 국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고 대외관계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했어요. 네. 역사나 가치관 필요 없고 돈 많이 벌면 장땡 아닙니까?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말에 속아서 다 찍어줬어. 네. 다는 아니고 하여튼 대통령이 될 만큼은 그렇죠. 찍어줬어요. 그렇죠. 많이 찍어줬죠. 네. 일단 저기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MB님이 그때부터 범죄자잖아요. 네. 사실은 뭐 대단히 의혹이 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찍었던 분들은 착각을 하신 거예요. 이미 BBK 사건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신종금융 사기에 연루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범법자잖아요. 네. 근데 찍어줬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했다 봐요. 그래, 네가 돈 부자 된 솜씨로 우리도 부자 시켜달라. 이렇게 용인해 준 셈이에요. 그 비슷한 얘기를 예. 한 방송인이 했죠. 선생님께서 출연하셨던 그 파파이스의 예. 김호준 총수가 네. 그때 당시에 이명박의 당선을 두고 찍은 사람들 안에 있던 또 다른 수많은 이명박 그럼요. 이런 비슷한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명백하게 네. IMF 효과인지 몰라도 네. 너 그래 부정하게 돈 벌었지만 그런 솜씨라도 써서 우리 부자시켜 달라고 했던 일종의 공범 심리가 있지 않는가. 물론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이분들이 MB를 찍을 때 우리나라 속담을 까먹은 거야. 뭐냐면 너는 부자니까 돈 욕심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도 있다고 봐요. 네. MB가 돈이 넘치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어. 또 박근혜 대통령이야 뭐. 발언은 제가 본 게 정두원 전 의원이 그래요? 예, 그 비슷한 얘기를 하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방송에서. 그렇군요. 예. 이제 정두원 의원 입장에서는 볼 때 뭐 그게 변명인지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예. 아마 MB는 뭐 돈도 많고 하니까 적어도 남한테 이렇게 돈으로 신세지지 않아서 그런 거는 안 할 거다 이런 생각했다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예. 99가마 가진 부자가 네. 100가마 채우기 위해서 한 가마 가진 사람 걸 뺏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100가마 부자들은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짧게 얘기하면 있는 놈이 더해 뭐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 있는 놈이 더한데 우리 그때 MB에 찍은 사람은 뭐냐? 없는 놈이 있는 놈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없는 놈이 있는 놈 걱정하는 나라가 망조가 된 거예요. 뭐 이런 면도 있죠.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하신 그분을 불쌍하다고. 무슨 고아라고 그래. 60이 넘은 사람한테 고아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거랑 조금 이제 좀 네. 얘기 다른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타인의 불행이긴 하지만 그 불행에 대한 동정하는 방식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상식이 아닌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없는 놈이 있는 놈 걱정해. 국가가 무슨 돈이 나면서 어르신들이 당장에 뭐냐면 내일 한 치 앞도 못 보는 삶을 사시면서 어려운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걱정하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네. 하여튼 MB가 다시 돌아갔어. 네. 그래서 쫙 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했어요. 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쉽게 말하면 기업가들이 에게 좋은 나라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노동유연합 정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 이름이 어려우면 나쁜 법이에요. 노동유연하면 무슨 노동자들 마사지 해주는 줄 알잖아요. 무슨 뭐. 노동자를 유연하게 해주는. 예, 뭐 피로회복 아니잖아요. 네, 네. 해고 자유법이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고하고. 하고 비정규직 양산한 거잖아요. 네. 그래도 MB한테 그래도 기대한 게 있어요. 이왕 그렇게 됐다면 네. MB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경쟁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임금을 깎고 하면 네. 이게 돈이 차이다 보면 넘치면 떨어진다. 낙수. 낙수 효과가 생긴다. 네. 그 돈이 어디 갔냐? 밑으로 가게 되면 선순환 돼서 소비까지 활성화돼서 다 잘 사게 된다. 이게 낙수 효과론이에요. 낙수 효과론. 예. 근데 김 국장 그동안 그 시기에 돈 많이 버시고 행복했습니까?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더 힘들어졌잖아요. 네. 9년 동안 박근혜 때가 참고 기다렸더니 낙수 효과가 아니라 방수 처리돼서 돈이 하나도 안 내려온 거야. 이런 것 같아요. 낙수 효과가 아니라 넘치긴 넘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따로 파이프를 내 가지고 이렇게 빼돌리는 것 같은. 근데 어쨌든 빼돌린 것도 있지만 네.
이게 고무였어, 고무. 지금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방수 처리된 고무야. 안 넘쳐. 예, 안 넘치는 거예요. 방수 처리된 거예요. 그걸 이제 방수 처리됐다. 이게 바로 이제 산의 유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게 700조가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예,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금 그 돈이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결국 뭐냐? 그래서 더 힘들어졌잖아요. 네. 재벌은 특혜를 받았잖아요. 네. 이제는 좀 구멍 좀 뚫자. 방수 처리된 걸 뚫자. 이게 뭐냐면 재벌 개혁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정의라고도 하고 이걸 경제 민주화라고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하고 평등이라는 개념이고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네. 한국 사회는 이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는 원래 애초에 재헌헌법 자체도 상당히 경제적 평등을 염두에 뒀던 것이에요. 독일 바이마르 헌법, 사회민주당 헌법을 염두에 두고 했는 건데 그걸 이승만부터 다 폐기한 것이죠. 하고 비니핀 부익부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네. 그나마 정치적 민주주의조차도 폐기해버렸지만 어쨌든 자유민주화 때 정치적 민주주의만이 안 된다. 이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되냐 함께 공동체가. 이때 보면 이러한 개혁들은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 민주주의가 같이 갈 때 품위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네. 두 개의 바퀴가 있어야 된다. 정치와 경제라는 두 개의 바퀴.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화두가 경제정의잖아요. 이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제는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되고 민주주의가 밥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빵으로만 먹고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런 경제민주주의, 경제적 평등이나 최소한 양극단의 배제를 통해서 쉽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줘야 되는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좀 격하게 얘기하자면 경제 민주주의가 배제된 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제된 상태에서의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거는 좀 과격하게 얘기한다면 허울뿐인. 그렇죠. 예, 그렇게 껍데기만 느낄 수도 있겠네요. 되죠. 네. 옷은 큰데 몸 빼짝 영양실조인 거죠. 옷만 화려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노동 문제도 재벌 개혁과 함께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돼서 모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노동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온건 진보고 우리 사회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게 시대 화두다. 급진 진보는 뭐냐? 급진 진보라고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국가가 분배를 통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해가지고 분배한다고 한들 근본적인 빈부격차는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사적 소유인 한에는. 그렇죠. 그러니 아예 이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불판을 뒤집어 바꾸자. 그 새로운 체제로 완전히 가자. 이게 급진 진보죠. 이걸 비유를 하자면 종갓집이 있어요. 대대로 묵은 100년 묵은 고추장이 있어. 이걸 시어머니가 종부죠. 두 명의 며느리한테 이대로 넘겨라. 우리 집 종갓집에서 100년 묵은 고추장 비법을 대대로 넣어라, 이어받아라 할 때는 이게 보수죠. 앞으로도 여태까지 왔던 그대로. 예. 근데 둘째 며느리가 식품영양학과 출신이야. 식품영양학과. 종갓집하고는 대립적이죠. 꼭 그러신 건 아니겠죠. 비유상. 그러니까 전문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머니 이 고추장 너무 낭비도 심하고 비위생적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신과학이죠. 왜냐면 고추장에 허연 곰팡이 쓰지. 근데 시커멓고 바짝 마르잖아요. 그래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싸움이 난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닥치고 시킨 대로 해서 보수 입장에 나섰어요. 보수적 입장을 취하시니까. 근데 이 며느리가 싫어요. 나는 내 새끼들 이렇게 못 먹여. 이렇게 더러운 거. 뭐 고추 진짜 더럽다는 건 아니고 이제 며느리 내 새끼들 나 케찹 먹일 거야. 케찹. 이게 급진 진보예요. 왜냐하면 고추장은 고추로 만들지만 케찹은 토마토로 만들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 첫째 며느리가 뭐냐? 양쪽 싸움 났거든. 첫날부터 집안 쪼개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고정하시고 동서도 좀 이렇게 덤비면 못 써. 하면서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뚜껑만 위생 투명 뚜껑으로 바뀌면 안 될까요? 그럼 곰팡이는 안 쓰잖아요. 요즘 장독에 보면 투명한 강화유리 쓰잖아요. 여기 온건 진보예요. 고추장은 그대로 두더라도 곰팡이는 안 쓰게 하자. 비하면 그런 거다. 그 요즘 그 최근에 사이에 그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
저 분들이 일단 이제 그쪽 진영에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뭐 지금 개헌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뭐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건 색깔론인데 지금 선생님 말씀에서 이제 뭐 지금 뭐 케찹 고추장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셨지만 그 기준에서 봐도 참 뭐 그 사람들은 근데 고추장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자 그럼 제가 지금 쭉 이야기하다가 사회운동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얘기했잖아요. 그거 누구도 다 동의하잖아요. 자유한국당도 동의하는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핵심은 뭐냐? 보수와 온건 진보, 급진 진보는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수구가 안 나왔잖아요. 수구. 수구를 아셔야 적폐가 이해가 됩니다. 수구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적어도 촛불 집회 나가 보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겠지요. 네,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거예요. 수구는 뭐냐? 전혀 다른 거예요. 촛불 집회 나갔더니 저도 많이 나갔었는데 네. 저놈의 새끼들 말이야. 옛날 같으면 그냥 탱크로 싹 깔아뭉개 버릴 텐데. 삼천교육대 보내버려야 되는데. 그다음에 계엄령 때려버려. 실제 그랬죠?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좀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참서 탱크를 밀어버려. 그다음에 삼천교육대 보내. 계엄령 때려버려. 계엄령을 실시하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냐냐? 각하 때가 좋았는데 하는 이게 각하 때가 좋았지가 수구예요. 예. 그때 이 각하 때가 누군지를 보니까 뭐냐면 가까이는 네. 박근혜 MB 그렇죠? 네. 하게 되면 또 전두환 광주 사태 잘 잡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광주 사태. 네. 네. 전두환은 왜 잡아가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냐면 박정희 우리 각하 그 동상 세우고 기념관 만들잖아요. 또 더 가면 이승만까지 또 추정하죠 요즘은. 네. 대한민국 국부라고 국부라 그래요? 건국 아버지. 그래서 2011년도에 남산에다가 동상까지 세웠어요. 4.19 때 무너뜨린 동상을 다시 세운 거야 남산에다가. 그다음에 더 미친 사람들도 있어요. 천황폐하 만세 대노니까 반대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미친 사람 나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덕분에 네. 근대화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차라리 일본에 심지된 게 다행이다. 우리 딸이라도 뭐 이렇게 위안부로 바치겠다 뭐 이런 허술한 사람들도 있었다면서요. 이건 뭐죠? 옛날이 더 좋았지죠. 네. 그 옛날이 더 좋았지가 각하 때가 더 좋았지잖아요. 네, 근데 그 각하들 잘 보세요. 전부 다 뭐 하던 사람이에요. 헌법 1조 파괴범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헌법 1조 파괴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깬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으로 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에요. 네. 학생들 피해 대가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승만 12년 네. 쫓겨났죠. 근데 박정희 쿠데타 아니에요. 그렇죠. 18년에 둘만 했다 30년이야.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말할 필요 없죠. 학살 주범이잖아요. 그렇죠. 이 둘만 해도 7년, 5년, 12년이야. 자, 그럼 봅시다. 이승만, 박정희 30년에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장면이나 잠깐. 뭐 이렇게 8개월이지만 네네. 요거는 최규하 대통령이라든지 한교안 앞에 허정과도 내가기로 해서 이승만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쇄시켜버리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계산해보면 48년 8월 달부터 2016년 12월까지 네. 이게 그 박근혜 탄핵 때까지 정지될 때까지. 네. 야 그래서 우수리 빼고 약 대충 하면 48년부터 2010년 하면 한 67년 정도 됩니다. 네네. 뭐 쉽게 계산은 뭐 네네. 개월은 빼고 얘기할게요. 네. 편의상. 그럼 잘 보시면 이 67년 된 대한민국에서 네. 2016년까지 보게 되면 이승만 12년에다가 박정희 18년이면 이 둘만 헌법 파괴면 이 두 명만 하더라도 30년이야.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12년 하면 42년이죠. 그 다음에 YS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가 있어요. 네. YS는 사실 이렇게 보면 헌법 파괴범은 아닙니다. 본인이. 아, 네. 그러나 문제는 발생했죠.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태우 손을 잡아버렸지 않습니까? 네. 개인은 어쨌든 간에 그 정권 자체는 그래서 3당 합당이 돼버렸어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가. 그게 말이 안 되죠. 호랑이는 한 마리가 나와도 잡기 힘든데 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잡니까? 잡혀 먹거나 호랑이가 돼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 막내둥이가 바로 김무성 씨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PK가 어디가 있어 지금? 자유한국당 가 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지역 감정이 굳어져 버렸죠. 영남과 호남식이라는 구도로 이상하게. 네. 그래서 YS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YS 개인은 아니지만 네. 큰 틀에서는 네. 이쪽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게 세모표이지만 큰 틀에서는 네. DJ하고 노무현은 선명 야당을 어쨌든 주장했거나 헌법일조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다 부족하긴 했더라도 네. MB하고 박근혜 9년. MB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대한민국을 최초로 투기 대상으로 파악한 가족 사기단의 등장이에요. 대한민국을 투기 대상으로 본 사람 같아. 돈벌이 대상. 패밀리 게이트, 뭐 네. 가족 경제를 위해서 나라를 네. 바친 분, 뭐 이렇게 하는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쥐가 쌀독 안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에요. 네. 도저히 헌법일조 지킨 사람 아니잖아요. 네. 다 알잖아요. 박근혜 헌법재판소에 뚫고서 쫓겨나서 합법적으로. 네. 즉 말하자면 그 아주 간단하게 67년에서 DJ 노무현 10년 빼면 57년입니다. 네. 이걸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말한 핵심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헌법 1조를 한 번도 고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 권력은 뭐냐면 제1공화국부터 시작해서 네. 67년간도 57년을 헌법 파괴범과 그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다. 헌법 1조 지키지 않은 10년밖에 없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다른 말로 수구가 57년 동안 잡아먹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견이 쉽지 않죠? 제 말에 대해서 반론 쉽지 않을 거예요. 명쾌해야 됩니다. 네. 헌법적 파괴범들이에요. 그게 그 헌법적 파괴범들이 좋았지, 각하때가 좋았지. 이게 수구 아니에요. 네. 이 수구는 옛날이 더 좋았지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대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구 꼴통이라는 말까지 쓰는 거예요. 시대착오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 얼마 전에 네. 자유한국당에 네. 경북도당 위원장인가요? 어느 분이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를 이어받았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네. 어디가 소굴인지 아시겠죠? 네. 그 맥락이 같잖아요, 이들 항상. 그렇습니다. 이들이 뭐냐면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아파트가 네. 57년 된 아파트예요. 네. 아 67년 된 아파트. 67년. 근데 57년을 산 사람이 있고 네. 10년을 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주인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더라도 산 사람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오래 산 분이라고 봐야죠. 네. 아니요. 50년 산 사람이 자기가 집주인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10년 들어온 사람은 전세야. 그리고 본인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네. 그래서 뭐냐면 이 한국의 수구들은 탄생 때부터 시작해서 해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 해먹었지 않습니까? 네. 하니까 이들은 대한민국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오너십이에요. 그래서 DJ 노무현 10년을 뭐라고 부르죠? 좌빨 10년, 잃어버린 10년, lost 10 years.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집주인데 왜 쟤들이 들어와 있지 10년 동안이나 이런 마인드가 숨어 있는 거예요. 배후에. 네. 그러니까 이들은 뭐죠? 아무리 합법적으로 국민투표에서 선출된 민족 권력이라도 내심 불복인 거예요. 내심 불복이다. 예. 그 언제든지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시간만 나면 탄핵하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탄핵하고 싶어 죽겠어. 나 뜻대로 안 될 뿐이지. 그런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초기에 작년인가 올 초에. 그러니까 이런 멘탈이라고 그러죠. 이런 정신 세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네. 이제 개헌안에서도 이제 관련해서도. 잠깐요.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핵심은 한국 사회가 네. 알고 보니 수구가 대한민국 50년 해먹었던 나라, 헌법 1조 파괴범이 해먹었던 나라, 이걸 알아야만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파트에 방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방마다 뭐냐, 개들을 한 마리씩 집어넣는 거야. 개들을 집 지키라고. 그 개들의 이름이 뭐냐면 모든 게 그렇지는 않지만 검찰견, 경찰견, 언론견, 수많은 개들이 있는 거예요. 방마다. 이제 공권력이라고 하는. 예. 네. 이 공동체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럼 각 방마다 있는 개들의 입장에서, 개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송아지라고 하든지 좋아요. 57년 동안 밥 준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하겠어요? 10년 동안 들어와서 쫓아내려고 한 사람들을 주인으로 생각하겠어요?
뭐 아까랑 같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50년도 밥 준 사람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더 익숙하고 네, 친숙하고 그리고 같이 네. 해먹었잖아요. 네. 따라서 이들 뭐죠? 다시 옛날 주인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게 적폐청산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나간 집주인들이 있잖아요. MB나 박근혜를 보면 안 돼. 이 아파트에서 50년 같이 기생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네. 이들 다 같이 떡 나눠 먹었잖아요. 따라서 이들이 구조적인 적폐고 역사 적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또 MB도 구속될지 안 될지 몰라도 구속시켰을 때 네. 이건 눈을 스려낸 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 눈을 스려낸 다음에 뭐냐 빙하가 나오는 거예요. 빙하. 그 밑에. 이 57년 빙하. 이게 바로 적폐의 본풀이고 이게 구조적인 거예요. 재벌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안 그런 분야가 없죠. 학교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 긴 이야기는 네. 한국에서 진보 보수 수를 나눈 이유는 수구는 수구라고 불러야 되는데 보수로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수구를 보수로 부를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한 사회는 진보와 보수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된다. 따라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실제 보수는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헌법 파기 시작은 수구잖아요. 시대착오고. 네, 맞습니다. 그대로 우리 57년 해먹은 사실 자체가 경악 아니에요? 근데 해먹었던 비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판도라의 상자가 되겠죠. 이 판도라 상자 열어서 보고 새롭게 희망을 새로 넣어야 돼 우리는.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 이게 적폐청산인 겁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좀 어려웠나요? 아닙니다. 잠깐 들려던 말씀이 뭐냐면 네. 그 개헌안 내용 중에 이제 정부에서 내는 개헌안 내용 중에 대통령제에 대한 연임에 네, 대한 얘기를 두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독재적 발상이라느니. 네. 왜냐하면 그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 상태에서 이제 개헌이 만약 돼서 연임이 된다고 해도 그거는 이제 헌법상 상식으로도 안 된다 알잖아요.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를 그 상식에 가까운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또는 그 비슷한 얘기들을 이런 거를 막 이제 하고 다닌다는 게 그러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 발상 자체가 자신들을 자기가 말하면서 스스로를 벌하는 그런 면이 아닌가. 저는 근데 이분 조심할 게 있어요. 이분들 다 율사들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네. 제가 볼 때 아마 고시 합격생이 그쪽이 더 많을지 몰라요. 엘리트들도. 네. 머리 나쁜 사람들 은 아닙니다. 자기가 말할 때 뭐가 틀린지 모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상한 국회의원들도 있긴 하지만 네. 바보 아니에요. 고시 출신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이들이 비정상적인 얘기를 한 자체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양심불량이고 네. 자기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아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까지 헛소리 한 적은 없잖아요. 과거에 아무리 그래도 뭐냐 무너진 거예요. 멘붕 상태예요. 자기들 권력을 다시 잡을 수만 있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멘붕 상태다. 네, 대가 끊어졌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색적인 야수의 본능이 나온 거예요. 노골적이 되는 거죠. 앞대 안 가면서 마구 물어 뜯는 거예요. 미친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대가 안 맞잖아요. 말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법안 낼 때는요 아주 존경합니다. 기업인을 위한 법안 낼 때 얼마나 철저합니까? 뭐 무슨 기묘한 장치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57년 동안 집을 운영한 사람들이에요. 집 뺏기니까 멘붕이 온 거야. 그 나름의 그 상실감인가? 상실감하고 이제 뭐냐면 옛날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하소연할 뿐인데 네. 이 바뀐 사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내가 위험한 정신 상태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멘붕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뭔가 무너져 내린 거죠. 그렇죠. 집주인 50년 하다가 이제 앞으로 집주인이 안 되게 되니까 지금도 아니고 배터리가 나간대요. 다음도 안 되고 그 다음도 안 될 것 같아. 원래 그걸 가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이게 국정교과서거든요. 네. 건국절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건국절하고 국정교과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 마르고 닳도록 하려고 그렇죠. 그걸 기획을 한 거죠. 예, 건국절 지난번 얘기 안 했던가요, 했던가요 모르겠다. 건국절 얘기는 제대로 다뤄주진 아직 안 하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에서 네. 그럼 이들이 문제는 한국에서 그 역사 보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67년 또 57년 해먹었다 하면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과제는 뭐냐면 왜 이들이 57년 동안 해먹을 수 있었지? 이게 공부할 숙제 아니겠어요? 네. 수구의 장수 비결이 뭔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걸 연구해야죠. 예.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두 가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는 6.25 효과. 또 하나는 경제 성장 마술. 근데 뒤에 건 빼기로 하고 네. 6.25만 하겠다. 이게 왜? 마지막 남은 거니까. 네. 이 수구가 장수할 수 있던 비결은 아마도 이 수구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누가 했냐면 6.25 체험 세대와 6.25 공감 세대가 이들을 지지했기 때문에 유지가 된 거예요. 또 지지했던 분이 꼭 수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유교는 가장 끔찍한 악몽이죠. 지옥입니다. 네. 지옥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 유교를 어떻게 이용했냐를 알면 수구의 장수비가 나와요. 왜 이들이 안보에 매달리는가는 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우리 부모님 얘기를 할게요. 우리 어머님 이야기. 네. 몇 번 이렇게 딴 데서 한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어머님이 유교 때 12살이었어요. 네. 12살. 근데 유교를 겪으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늘 해주신 이야기가 제 위에 부모들 다 6.25 세대들입니다. 네. 늘 6.25 이야기해 줬어요. 6.25 체험기. 근데 이런 얘기. 한용아, 내가 그때 12살에 포항에 살았는데 너희 큰 외삼촌은 17살이었는데 해병대 지원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다. 그 우린 피난을 가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 나이가 어려가지고 산을 타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쌕쌕이 제트기가 날면서 총을 쏠 수 있으니까 기총소사. 그러니까 산길로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니까 갈 수 없어서 포항 송도 해수욕장 해변길로 모래산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쌕쌕이가 쫙 가서 총을 탁 쏠 수 있잖아요. 적으로 오인하고 그러면 소나무 숲으로 숨었다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더 실감 나실 수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6.25 얘기 부모들한테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루는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만 폭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모래사장에. 그래서 네. 퍽 땅이 파이들한 겁니다. 네. 근데 용케 폭탄이 피해가더라.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용케. 예, 총알이 피해가더라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용아 너는 다음에 또 전쟁 나거든. 폭탄이 터지면 아무 생각 말고 폭탄이 터진 구덩이 안에 숨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요? 그랬더니 폭탄은 한 번 떨어진데 또 안 떨어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6.25 체험자가 저한테 민방위 훈련 선행 학습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쭉 하면서 이야기 하시면서 그 강구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빈집이 있더라. 먼저 피난을 가가지고 그래서 넓은 마당이 있길래 피난민들이 모여서 그래서 밥을 지어 먹었답니다. 네. 근데 그게 또 폭탄이 떨어진 거야. 이건 피할 재간이 없더라는 거죠. 펑 하고 터지는 그 순간에 팔다리가 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거죠. 네. 파편에 의해서. 네. 피가 쫙 분수에 하고 피가 흥건하더라. 근데 용케 우리 식구들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팔뚝이 피를 흘려서 펄떡펄떡 뛰는 거 우리 그거 보면서 밥 먹었다. 사람 목숨 참 모질더라. 이게 6.25 체험 세대예요. 이들은 이 세대가 그 당시에 네. 1950년 6월부터 1950년 7월까지 아니에요. 네. 3년입니다. 전국 전체죠. 네. 예외가 없었잖아요. 네. 그게 뭐죠? 뱃속의 아기부터 80대 어르신들까지가 다 6.25 체험 세대입니다. 총알이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고 피해갑니까? 애야 좀 더 크거든 맞아 죽어라 아니잖아요. 세 세대가 6.25를 체험한 거예요. 또 지옥이잖아요. 네. 광 끼고 게릴라전도 있고 빨치산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마을에서는 죽창 두고 서로 찔러 죽이고 생매장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이 엄청난 6.25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문제는 뭐냐? 그게 모두 다 피해자죠. 네. 그러니까 나만 피해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이 6.25 트라우마가 치유받지 못했다는 게 중요해요. 잘 보죠. 트라우마란 말도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6.25 세 세대가 그 엄청난 지옥과 그 가정이 다 파괴가 됐지 않습니까? 이산가족도 생기고 고아도 생기고 네. 이런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치유받지 못한 세대들이 살기 위해서 6.25란 그 트라우마를 아는 채로 네. 자식 하나 보고 살아온 거야. 근데 안에 공포와 끔찍한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들 특별서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
왜?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제가 부산에 살았어요. 네. 제가 60년생이니까 6.25가 태어날 때 6.25가 끝난 지 7년밖에 안 돼요. 네. 그 어릴 때 보면 6.25 때 피난민들 다 부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께 할 때 아이고 6.25 때 어떻습니까? 하면 아이고 말도 많이 써 하면 그러게요. 말도 많이 써 하면 서로 대화할 필요가 없어. 왜? 다 알고 다 뻔한 거니까. 공감이 있죠. 이분들의 이 지금의 막내가 네. 그때 6.25 때 막내가 지금 뭐냐면 얘 보면 67살이 된 거예요. 50년생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68살. 네, 네, 네. 80대가 그때 6.25 때 군 다닌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 안에 깊은 얻은 10년이 있는 거야. 자, 그 뭐냐? 이분들이 수군 아니에요. 근데 이따서 우리 부모님들이 김일성 때려 죽이자고 얘기한 적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시고 자식 키우기 바쁘셨잖아요. 네, 네, 네. 수구는 뭐냐? 그것만 끄집어서 그것만 기억하라고 하는 게 수구예요.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 때려잡자 김일성. 그것만 계속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광고에서 주로 여성을 성상품화해서 이야기하듯이.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수구는 아니고 그건 광범위한 6.25 트라우마 세대가 3세대까지 있고 이 세대들은 그래도 자식 보고 살지 무슨 6.25 보고 살겠어요? 네, 네. 근데 뭐냐? 예를 들어 꼭 무슨 수구 언론들, 수구 정치인들 뭐죠? 선거 때 되면 6.25 이야기하고 북풍 이야기하고 안보 전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사로 나는 거야 이분들이. 그러면 조금만 마무리해보고 네, 네, 네.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하냐? 그 끔찍한 지옥을 내가 겪고 살았는데 이제 자식 새끼 놓고 자식도 이제 장가도 드리고 했는데 네. 또 시집도 보냈는데 이걸 또 겪으면 끔찍하잖아요. 네. 이것만 막아야 되겠다. 그 뭐예요? 안보가 제일 중요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최고의 가치가. 안보를 하려면 뭐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단결해야 된다. 이게 총화유신. 그러니까 기호 1번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보다 오히려 이게 더 컸다 본다. 그 맞잖아요. 네. 지금도 수구는 안보 얘기 외에는 안 하잖아요. 6.25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네. 이제 한 번 더 있다 월남전 세대가 있겠죠. 월남전 세대도 알고 보면 6.25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상당수가.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구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은 수구가 아니고 그 6.25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깊은 상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자 수구는 다른 것도 많은데도 오로지 그 아프고 공포에 질린 그것만 끄집어내 가지고 네. 안보 몰이 하는 거, 색깔로 몰이 하는 거. 이들이 바로 수구고 이 장사가 네. 오랫동안 성공해왔던 거예요. 상기하자 6.25. 예, 상기하죠. 그다음에 북풍. 오죽하면 돈까지 줘가지고 총수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